드론 활용 실무 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강에서는 이전 시간에 이어서 드론 비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DJI Go4 앱을 활용하여 드론 기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이전 시간에 조종자 준수사항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론을 비행할 때는 드론이 조종자의 시야에서 벗어나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변의 건물이나 사람, 그리고 나무, 그리고 고압 송전선 등과 같은 장애물이 없는 넓은 곳에서 반드시 비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행하기 전에 먼저 주변에 이러한 여러가지 장애물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행 금지 구역을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비행 금지 구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핸드폰에 Ready to Fly라는 앱을 모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실행을 시키면 Ready to Fly 앱이 이렇게 실행이 되면서 지도상에 이와 같이 빨간색 원으로 비행 금지 구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공항이 있는 주변 9.3km 구역에 비행 금지 구역이라고 이렇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지구 자기장 지수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전 시간에 여러분이 드론을 날리기 전에 지구의 자기장 지수, 우리 드론에는 지자기 센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구의 자기장 지수 상가 오늘은 많이 안 좋은 편인데 그래도 2를 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앱의 지구 자기장 지수를 체크하셔가지고 4나 5 이상이 넘는다면 드론은 비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이 Ready to Fly라는 앱을 반드시 설치를 하셔서 이와 같이 내가 드론을 날리려고 하는 그 지역이 비행 금지 구역은 아닌지 필히 확인을 하시고 드론을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기상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드론을 날리는 목적이 다 다르겠지만 어떤 목적이건 간에 강풍이 많이 분다든지 기상 조건이 아주 안 좋은, 특히 요즘에는 황사라든지 또는 운무, 안개와 같은 이런 날씨에는 드론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멀어져도 우리 시야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드론을 가급적 날리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드론이 가장 취약하는 게 습기나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000cc의 드론을 날린 사람은 없겠지만 어쨌든 드론에 습기나
물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 드론 비행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DJI Go 4 앱 이 화면에 대해서는 이전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좌에서는 드론 기체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와 같은 3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겠습니다. 그래서 드론 조종기를 보시면 여기 화면에 우측 상단 이곳에 점 3개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드론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고요. 자, 맨 위쪽에 드론 모양의 아이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종기 모양, HD 배터리 모양, 짐볼 모양.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이 줄이 메인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설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오른쪽 화면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각 세부적인 설정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측 상단에 이 설정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은 창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 앞쪽에 있는 이 아이콘 모양이 주 메뉴이고 이 부분을 선택하면 이 각각의 메뉴에 해당되는 자세한 설정 사항들이 이 우측에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맨 위에 있는 드론 모양 아이콘을 선택하면 이것은 드론의 비행 컨트롤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이전 강의 초반부에 드론의 부품에 대해 설명드릴 때 드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플라이트 컨트롤러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설정한 내용들은 드론에 있는 플라이트 컨트롤러, 비행 컨트롤러라고 하죠. FC라고 했습니다. 그 FC에 전부 하나하나 저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 컨트롤러를 설정하는 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먼저 기본 설정으로 홈 포인트 설정이라는 란이 있는데요. 자, 홈 포인트 설정 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와 같은 아이콘 모양이 2개 있는데 앞쪽에 있는 아이콘은 홈 포인트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론을 이륙시켰을 때 드론의 시동을 켜고 드론을 이륙시킨 장소를 홈 포인트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홈 포인트가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자, 우리가 Return to Home 버튼을 눌러서 드론 비행 중에 드론을 홈 포인트로 돌아오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이 설정해 놓은 이 위치로 드론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면 여러분이 드론을 시동 걸고 이륙시켰던 그 장소로 드론이 돌아오게 되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 모양, 사람이 그려진 모양의 아이콘 있죠? 자, 이 사람은 조종자입니다. 조종기를 가지고 있는 조종자. 조종자의 위치를 홈 포인트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드론을 이륙시킨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조종자가 이동하면서 드론을 촬영할 경우에는 조종자가 있는 위치를 홈 포인트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동 홈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홈 포인트를 언제 어느 것을 선택해서 사용을 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드론을 촬영을 하시거나 드론을 사용하실 때 상황에 맞추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자리에 이동하지 않고 고정되어서 드론을 날리신다면 앞쪽에 있는 아이콘을 고정 홈포인트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동을 하면서 배 위에서 드론을 띄워서 촬영한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조종기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드론을 촬영할 경우에는 홈포인트를 이동 홈포인트로 설정해 놓고 드론을 날리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중 비행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전 시간에 조종기 뒷면에 보시면 이와 같이 ASP라고 세 가지 모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이전에 포지셔닝 모드라고 그렇게 화면에 나와 있었습니다. P 모드. 이 P 모드는 드론에 있는 전방, 후방 모든 센서 그리고 위성으로부터 받는 GPS 센서 그 다음에 비전 포지셔닝 시스템 등 모든 센서들을 작동을 해서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에 P 모드에 놓고 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드론으로 영상 촬영한다든지 또는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또는 자동 비행 기능을 활용하여 촬영을 할 경우에 대부분 이 P 모드에 놓고 드론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가운데에는 S는 스포츠 모드입니다. 스포츠 모드에 놓고 드론을 비행을 하시면 최고 시속 72km까지 빠른 속도로 드론을 비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GPS 장치는 작동이 되는데 그 외에 나머지 비전 센서라든지 이런 센서들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비행할 때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맨 앞쪽에 A는 AT 모드라고 해가 애티튜드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AT 모드라고 하는데요. 이 모드는 수동 모드입니다. 수동 매뉴얼 모드라고도 다른 기체에서는 하는데요. 이 AT 모드에서는 모든 센서들을 다 사용을 하지 않고 단지 고도만 유지를 하면서 비행하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드론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밀려가는 그렇기 때문에 드론을 조정을 잘 하는 아주 숙달된 사람들이 AT 모드에 놓고 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P 모드에 놓고 비행을 하다가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이 직접 센서가 아닌 여러분이 직접 수동으로 드론을 컨트롤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AT 모드로 놓고 여러분이 드론의 제동권을 가지고 드론을 조작을 해서 안전하게 드론을 가져오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Return to Home이라는 홈의 고도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Return to Home은 여러분이 드론을 비행하는 도중에 앞에서 설정해 놓은 이 홈 포인트로 드론을 불러 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리턴 투 홈 할 때 드론이 어느 정도 높이로 비행을 해서 올 것인지 그 고도를 여기 우리가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m부터 500m까지 이렇게 입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턴 투 홈 고도를 90m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놓았을 경우에 여러분이 드론을 50m 높이에서 날리다가 리턴 투 홈 버튼을 누르면 드론이 90m까지 올라가서 90m의 높이로 이와 그림과 같이 쭉 홈 포인트 수직 상공까지 날아와서 바로 수직으로 착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90m보다 더 높은 100m나 120m에서 드론을 비행을 하다가 리턴 투 홈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90m로 내려오지 않고 그 높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홈 포인트까지 수직 상공으로 와서 수직으로 착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턴 투 홈 고도보다 낮은 높이에서 낮은 고도에서 비행을 했을 때에는 여기에서 지정한 높이까지 상승을 한 다음에 홈 포인트로 수평으로 이렇게 비행을 해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론을 비행하기 전에 주변에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지 나무, 고압선 등등의 장애물의 가장 높은 위치가 얼마인지 보고 그 장애물의 높이보다 더 높은 리턴 투 홈 고도를 설정해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초보자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드론을 처음 구입해서 사용하신다면 안전하게 이 초보자 모드를 선택을 해 두시고 드론을 날리시면 드론이 먼 거리나 높은 위치까지 가지 않고 우리 시야에 보이는 근거리에서만 드론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초보자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 초보자 모드를 선택을 하시면 높이는 30m 그리고 반경은 또 30m까지만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가까운 곳에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비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내에서는 시동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내에서는 GPS가 신호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 모드에서는 반드시 GPS를 사용을 해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 보면 초보자 모드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화면을 스크롤해서 내려가면 여러분이 드론을 최고 몇 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고도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비행 고도 설정에서 20m에서 500m까지 이렇게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은 최고 500m까지 높이 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조종자 준수사항으로 최고 150m 이상은 비행이 불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최고 비행 고도는 150m 이하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대 거리, 최대 비행 거리도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요. 15m에서 8,000m, 8km까지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 비행 거리 설정하실 때도 조종자 준수사항에서
드론을 날릴 때는 높이 150m 이내 그리고 가시권 내에서 비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비행 거리가 보통 200m가 넘어가면 드론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200m 범위 이내에서 드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최대 비행 거리를 저는 200m로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보시면 고급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자, 이 고급 설정을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이 개인값하고 자, 감도 등을 설정해 주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아래 센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인값이라든지 감도는 여러분들이 조종기의 스틱을 가지고 드론을 비행을 할 때 그 스틱에 여러분들이 살짝만 스틱을 쳐도 드론이 민감하게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드론이 좀 반응을 천천히 하게 할 것인지 그러한 감도를 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 이 부분은 이미 DJI사에서 수천 명의 직원들이 자, 가장 적합한 감도 값을 구해 가지고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맞는 감도로 조정을 한다라고 이 부분을 바꾸면 자, 더 혼선만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가급적이면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바꾸지 않고 이 설정된 감도에 여러분이 자꾸 연습을 해서 조금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아래쪽 센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자, 이와 같은 창이 뜨는데요. 자, 가속도계 센서의 상태 그리고 자, IMU 센서의 자, 이 상태가 나오고요. 자이로스코프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IMU 캘리브레이션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드론과 관련된 모든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직접 드론을 사용해서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을 같이 해 보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별도로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조종기 신호 끊김이 있습니다. 조종기가 여러분이 드론을 날리다가 드론이 건물 뒤편으로 가서 조종기의 신호하고 드론하고 자, 신호가 끊긴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조종기 신호가 끊기면 우리가 드론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노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노콘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조종기 신호가 끊겼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기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기 신호가 끊기면 자, 리턴 투 홈 하게 할 것인지 또는 그 자리에서 호버링 하게 할 것인지 또는 그 자리에 자, 랜딩 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신호가 끊기면 리턴 투 홈 하도록 설정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강이나 바다에서 드론을 날리다가 신호가 끊겼을 때 만약에 랜딩으로 그 자리에 착륙하도록 설정을 해 놓았다면 자, 드론이 자, 물에 착륙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 조종기의 신호가 끊길 경우는 드론이 홈 포인트로 자동으로 돌아오도록 리턴 투 홈으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방 LED 켜기 자, 드론의 모터 하단부에는 자, LED 불빛이 있는데요. 자, 만약에 어두운 경우에 전방에 LED를 켜고
녹화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전방 LED는 자, 켜기로 이렇게 설정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터 급정지 방식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비상 상황 시에 모터를 정지시키는 방법을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CSC 방식은 우리가 드론에 시동을 걸었을 때 자, 양쪽 스틱을 45도로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해서 시동을 켠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드론을 비행을 하다가 만약에 시동을 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액션을 취하면 모터가 급정지하게 되고 그러면 추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터 급정지 방식은 우리가 비행하는 방식과 다른 약간 어려운 방법으로 설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드론 모양 아래쪽에 있는 이 센서의 감도를 나타내는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면 드론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가지 다양한 많은 센서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시각 내비게이션 설정 화면이 나오고요. 자, 첫 번째 보면 시각 장애물 회피를 활성화할 것인지 드론이 비행하다가 앞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 이와 같이 멈춘다든지 또는 그 장애물을 회피해서 비행을 한다든지 또는 드론의 앞뒤 좌우 하단에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센서들을 전부 작동을 시켜서 우리가 장애물의 충돌을 방지하게 할 것인지를 여기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은 활성화를 시켜놓고 비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탭플라이 기능 다음에 우리가 같이 배울 인텔리전트 기능 중에 탭플라이 기능이 있는데요. 이 탭플라이 기능을 사용할 때 수평 장애물을 회피하는 기능을 켤 것인지 전에 학생들 드론 실습을 할 때 이 부분은 보통 이렇게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데요. 한 학생이 탭플라이 기능을 사용하다가 드론이 스탠드에 가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켜져 있었다면은 그러한 충돌 사고는 막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탭플라이 기능을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에 있는 기능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켜놓고 그리고 사용하시는 게 사고를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방 비행 켜기, 그 다음에 액티브 트랙에서 장애물 회피 활성화 이것들은 다 켜 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레이더 차트 표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도 당연히 해둬야 되겠죠. 레이더 차트 표시라는 것은 이전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장애물이 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 빨간색과 노란색 줄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장애물과의 거리도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장애물이 앞에 없으면 이 표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는 아래쪽에 이와 같은 레이더 차트 표시가 나타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레이더 차트 표시는 장애물이 드론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화면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마찬가지로 활성화 시켜놓고 드론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자 그러면 드론의 설정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다음 시간에 조종기 이 아이콘 설정 부분부터 또 강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